첫 번째 단계는 한 3분의 1 정도, 이제 한 3-4mm 정도겠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뼈가 내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 관리하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사실 이제 임플란트 약간 흔들리는 동요도가 있는 경우에는 더 기다려 보는 것보다는 빼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주변 뼈까지 더 망가질 수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서치형 안교입니다. 풍로병사의 비밀이라고 네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임플란트의 내용이 나왔는데 비싼 돈 주고 임플란트 했는데 임플란트 주의염 때문에 임플란트를 다 못 쓰게 됐다. 근데 이게 왜 못 쓰고 빠지게 되는 건지. 사실 내 치아도 20대 때는 되게 단단하고 튼튼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뼈가 약해지고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 보시면 몇 개 흔들리는 치아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충치가 없더라도 잇몸 뼈가 약해져서 이제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결국 이제 임플란트에도 주변에 염증이 좀 생길 수가 있죠. 임플란트 주변에 어쨌든 염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염증이 있다 없다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프루빙이라고 해서 이제 치과에 가시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약간 주머니 같은 부분에 깊이를 재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6mm 이상 넘어가면서 염증이 같이 나오는 경우, 부어 있거나 눌렀을 때 약간 고름이 나거나, 그리고 이런 경우에 포함해서 임플란트를 엑스레이나 관찰을 했을 때 임플란트는 최대한 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위쪽에 뼈가 조금씩 망가지면서 임플란트의 제일 높은 부분 3mm 이상 이게 염증이 있고 뼈 골파괴가 있으면 그걸 이제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해요. 전체 길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mm짜리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 한 3분의 1 정도, 이제 한 3-4mm 정도겠죠. 이 안으로 내려가 있는 임플란트는 사실 주변 치료만 잘해주면 비슷한 정도를 유지해서 잘 쓰실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뼈가 내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 관리하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사실 이제 임플란트 약간 흔들리는 동요도가 있는 경우에는 더 기다려 보는 것보다는 빼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주변 뼈까지 더 망가질 수가 있어서 사실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관리해서 쓰시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약간 돌아가면서 이걸 청소해주는 기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을 그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표면이 나사처럼 좀 뾰족뾰족하게 돼 있으니까 아예 매끈하게 또 모양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기계적으로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사실 약제는 여러 가지 약제가 있어요. 먹는 약도 치주염에 쓰이는 약들로도 어느 정도 처방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입안에 세균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1번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또 검진도 오셔서 체크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문제없이 잘 쓰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집에서 양치 관리를 하실 때 피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임플란트 주변을 눌러봤는데 약간 냄새가 나거나 고름이 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치아를 자꾸 흔들어 봤는데 약간이라도 이제 움직이거나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나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이게 이제 임플란트 주의염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